예, 안녕하세요. 김용훈 원사입니다. 오늘은 그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가브로 투택 사건은 2013년도 12월 달에 나온 사건인데요.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고정성에 대해서 그리고 통상임금 전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 판례 입장을 정리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죠. 특별히 이 판례에서는 과연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게 다뤄졌던 판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상임금에 대한 시행령 정의는 알고 계실 거예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의 대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된다. 일률적으로 지급돼야 된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된다. 이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된다. 이 요건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된다. 이 요건하고가 이제 정기상여금에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이 판례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정기성이라는 얘기가 과거에는 매월 지급돼야지만 정기적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나온 판례는 정기성이면은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냥 일정한 기간 간격을 두고서 지급하게 되면 그게 정기성인 거다. 지금은 뭐 1임금 지급기, 그러니까 매월 지급돼야지만 정기성을 충족합니다. 이런 판례는 없습니다. 두 달마다 지급되더라도 석 달마다 한번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기간 간격을 두고서 지급하고 있으면 그게 정기적인 겁니다. 자, 이게 판례의 시각이에요. 자, 두 번째로 고정성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중요한 입장 변화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업적이라든지 성과, 이게 일종의 추가 조건인 거죠. 이게 소정 근로의 대가 말고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업적을 채워야지만 돈 주겠습니다. 이 성과를 채워야지만 돈을 주겠습니다. 이런 게 걸려 있으면은 이거는 고정적이지 않은 거죠. 뭔가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지급하는 금품이 되는 겁니다. 고정성은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 그게 바로 고정성인 거다라고 입장을 정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고정적인 임금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오늘 근무했어요. 오늘 근무하게 되면 내일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치에 대한 소정 근로에 따른 대가가 받을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 임금, 이게 고정적인 임금인 거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근무했는데 내일 퇴사했다. 그럼 오늘 근무한 것 중에 나오지 않는 돈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정적인 임금은 오늘 동안에 소정근로 시간을 근로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근무한 것은 받게 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고정적인 임금인 거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 뭐냐?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건은 필요 없죠. 그죠?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의의 날에 근로한 그 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그 임금, 그게 바로 고정적인 임금이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2018년도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에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논쟁이 고정성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앞으로 보게 될 수많은 사례들도 다 고정성에 대한 사례들이니까 반드시 고정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개별적인 사례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은 정기상여금에 대한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 회사에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조금 차등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고 있다. 자, 이 근로자에게는 그 정해진 상여금을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어요. 혹은 뭐 장기 휴직하다가 복직을 했습니다. 혹은 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둔 비율이 있어요. 좀 작겠죠, 그죠? 미리 정해둔 비율. 이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고요. 미리 정해둔 비율이 있는 겁니다. 그 비율대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그러니까 근속기간이 길면은 전액을 주고 있고 근속기간이 짧거나 이런 근로자에게는 조금 작게 비율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여금 지급 날짜까지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임금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어떤 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 거냐, 어떤 금품이 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인 거냐, 여기에 대해서 노사 간의 합의를 꽤 많이 해왔습니다.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경우도 꽤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정기상여금은 과거에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야, 이건 통상임금이 아닌 거다, 이런 해석을 했거든요. 그럼 노사 간에는 당연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서 야, 이거는 통상임금에서 빼겠습니다, 그런 합의를 노사 간에 하게 됩니다. 이거 뭐 서로 간에 실제로 그렇게 알고서 합의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는 이렇게 지급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 거니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가지고 다시 시간의 근로상을 산정해야 되고 다시 퇴직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이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노사 간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가지고 다시 임금을 산정하세요. 자,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일단은 정기성은 지금 여기서 보지는 않습니다. 정기성은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요. 정기성은 지금 판례 시각이 매월 지급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기간 간격을 두고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달마다 한번 지급되건 석 달에 한번 지급되건 뭐 분기별로 지급되건 뭐 반기별로 지급되건 1년에 한번 지급되건 이거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일률성도 어떤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일정한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일률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정성의 의미를 아까 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고정성을 충족한 거냐, 이게 제일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정기성도 하나 문제가 됐고, 정기성은 해결이 됐어요. 고정성의 의미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이 재판의 시각이에요. 보니까 좀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근속 기간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2개월 이상 근무한 분들은 전액 지급받게 되고 2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좀 비율적으로 작게 지급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변동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판례는 그게 아니다. 지금 고정성은 이 돈 받는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2달 근무했으면은 2달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했으면 이 돈 받는 것이 확정이 되는 거죠. 2달이 안 된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비율적으로 이 돈이 나오는 거다, 그 돈은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속기간에 따라서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이게 고정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판례입니다. 과거에는 관계가 좀 있는 걸로 본 판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근속기간에 따라서 더 주겠습니다. 근속기간 짧으면 작게 주겠습니다. 이게 고정성과는 좀 무관하다. 중요한 것은 이 돈 받는 것이 사전에 확정되는 거냐, 소정근로로 제공하기만 하면은 그 지급이 확정된 거라고 한다면 이건 고정적인 임금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자,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어떤 거였죠? 이걸 정했어요.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통상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노사 간에 합의를 했어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해놓고서 지금 다시 이걸 포함해서 산정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겠죠. 자, 왜 그런가 하면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를 인정하게 되면 강행규정이 이제 상당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에 상당한 내용은 다 강행규정이거든요. 강행규정이면 이게 통상임금이면은 통상임금인 것이지, 통상임금인데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합의했으니까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러면 입법 취지를 몰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는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2월 18일 이후에는 이런 정기상여금에 대해서 서로 간에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행규정 위반이죠, 그죠? 그런데 2013년도 12월 18일 이전까지는 이 정기상여금에 대해서 사용자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노동조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합의 내용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게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의칙에 대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을 주장하지 않겠지, 이런 정당한 진위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반해서 퇴직금 지급하세요, 이런 권리 행사가
이제 정의관념에 비춰가지고 용인될 수가 없다. 자, 이 경우에는 좀 근로기준법이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그 노사 합의는 무효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이제 신의칙에 위반돼서 허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이제 강행규정 위반이니까 무효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특별한 사정인 거니까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독특한 판례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옛날 2013년도 12월 이전까지는 통상이유에 대한 그런 그 법적인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 합의 무효로 주장해가지고 추가 임금 지급하는 것을 뭐 신의칙 위반으로 보겠다. 이런 판례가 있지만 앞으로는 뭐 그런 판례는 잘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전 판례 내용을 이해하시고서 내용을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12월 18일, 2013년도 12월 18일 이전 판례에서는 뭐 서로 간에 이게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고서 합의하고서 임금 수준을 정한 거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게 되면은 시간의 근로수당이 확 뛰겠죠, 그죠? 퇴직금이 확 뛰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그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사회임을 초래하게 됩니다.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측이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시켜가지고 추가적으로 수당 지급해 요 청구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12월 18일 이전에 지급된 정기상여에 대한 그런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요 신의칙에 대한 판례는 정기상여금에만 지급이 가능한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임금에 대해서는 이런 신의칙을 적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통상임금에서. 그래서 요거는 2013년도 12월 18일 이전에 근로자가 아니 합의는 무효다 이게 그걸 주장해서 추가임금을 청구한 경우에 진짜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의칙을 적용해서 추가임금 청구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판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신의칙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세요. 요거는 뭐 향후에는 아주 중요한 논쟁이 아니고 지금 2013년도 12월 18일 이전에 진행됐던 상여금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판결이 계류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경우에만 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판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